보통 전쟁이라고 하면 주권이나 영토, 이념 같은 아주 심각하고 거창한 이유로 일어난다고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이야기들은 조금 다릅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정말이지 그 결과에 비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벌어진 전쟁들을 파헤쳐 볼 거거든요. 자,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일들이 거대한 전쟁으로 번졌는지 그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동이, 사람의 귀, 페이스트리빵, 그리고 돼지 한 마리. 자, 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네 가지 평범한 물건들의 공통점이 과연 뭘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일상적이고 별 볼 일 없는 물건들이 놀랍게도 국가 간 전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엄청난 사상자와 외교적 위기를 초래한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진짜 황당하지 않나요? 오늘 살펴볼 내용의 타임라인은 대략 이렇습니다. 1325년부터 1859년까지 훌쩍 뛰어넘으면서 참나무 양동이 전쟁, 젠킨슨의 귀 전쟁, 페이스트리 전쟁, 그리고 돼지 전쟁까지 차례대로 짚어볼 텐데요. 이 기막힌 네 가지 사례들을 통해 인간이 벌이는 갈등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례들을 만나보기 전에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바로 카우수스 벨리, 즉 전쟁의 명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으로 보실 황당한 물건들이 전쟁의 진짜 원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은 단지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구조적 긴장감이라는 거대한 화약고에 불을 붙이기 위한 아주 편리한 구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첫 번째 목적지인 1325년 북부 이탈리아의 포계곡으로 가볼까요? 모데나와 볼로냐라는 두 도시 국가가 벌인 참나무 양동이 전쟁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모데나 병사들이 볼로냐에 몰래 들어가서 우물에 있던 참나무 양동이를 전리품이랍시고 훔쳐간 게 전부거든요.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교황을 지지하는 볼로냐와 황제를 지지하는 모데나 사이에 해묵은 이념 갈등이 진짜 화약고였던 거죠. 무려 100년 가까이 대립하면서 서로 신과 우주가 우리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 양동이든 뭐든 그냥 싸울 핑계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동이 하나 때문에 벌어진 전투의 규모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볼로냐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왔지만 규율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반면 모데나는 불과 5천 명이었지만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데나의 압승이었습니다. 훗날 나폴레옹이 말한 전략이 힘을 이긴다는 격언이 그대로 증명된 셈입니다. 진짜 재밌는 건요, 모데나가 지켜낸 그 나무 양동이가 700년이 지난 지금도 승리의 상징으로 그 지역 대성당 종탑에 고스란히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173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젠킨스의 귀 전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로버트 젠킨스라는 선장이 스페인 해안 경비대에게 귀가 잘렸다고 주장한 지 무려 7년이나 지나서 영국 의회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절단된 자기 귀를 피클병에 담아서 들고 말이죠. 그리고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은 신에게, 내 대의는 조국에 바쳤어. 이 완벽하게 계산된 연극적인 쇼는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동안 쌓여있던 추상적인 불만들을 단숨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영국 의회가 진짜 그 피클병 속의 귀 하나 때문에 분노한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 아래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둘러싼 영국과 스페인의 제국주의적 상업 경쟁이라는 거대한 화약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약으로 인한 노예 공급권 문제나 대서양에 만연하던 밀수 문제 같은 구조적인 갈등이 이미 폭발 직전이었던 겁니다. 절단된 귀는 정치인들이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꺼내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의 성냥이었던 셈이죠. 당시 영국의 로버트 월폴 총리는 이 감정적인 폭발이 얼마나 위험한 재앙을 불러올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축하의 종을 울리지만 곧 슬픔에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가 남긴 이 말,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전쟁을 원치 않았음에도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야 했던 그의 예감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됩니다. 영국군은 이후 해군 원정에서 엄청난 재난을 맞닥뜨리고 열대성 질병 등으로 무려 2만 명에 달하는 병사를 잃고 말거든요. 자, 세 번째 사례는 1838년으로 넘어갑니다. 프랑스가 멕시코를 상대로 벌인 이른바 페이스트리 전쟁입니다. 강대국이 어떻게 사소한 핑계를 무기로 쓰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멕시코에서 빵집을 하던 프랑스인 셰프가 무려 10년 전 폭동 때 입은 피해라면서 6만 페소라는 말도 안 되게 부풀려진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프랑스 정부는 이걸 덥석 물고 총 60만 페소라는 막대한 국가 채무를 갚으라며 멕시코에 최후 통첩을 날려버리죠. 멕시코가 이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거절하자 프랑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곧바로 해군을 동원해 항구를 봉쇄하고 16세기에 지어진 역사적인 요새에 무자비하게 대포를 쏴버립니다. 게다가 이 전쟁에서는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의 공격을 막아내던 멕시코의 산타안나 장군이 포탄에 맞아 다리를 잃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가 절단된 자기 다리 하나를 위해서 무려 성대한 국장을 치렀다는 겁니다. 자신의 애국적인 희생을 거대한 정치쇼로 탈바꿈시킨 거죠. 결국 그는 이 다리 장례식 덕분에 몰락했던 정치 생명을 화려하게 부활시키고 놀랍게도 다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시 전쟁 이야기로 돌아와서 표면적인 이유는 고작 밀린 빵집 보상금이었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나요? 빵값 때문에 전쟁을 벌인다는 이 투명한 부조리함은 강대국들이 겉으로만 떠들던 고상한 외교적 원칙이 얼마나 허상인지 완벽하게 까발려줍니다. 진짜 이유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국가를 향한 프랑스의 팽창 야욕과 무력적인 빚 독촉이었어요. 이른바 한포 외교라는 19세기 강대국들의 잔인한 논리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순 없을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1859년 산후안 섬에서 벌어진 미국과 영국의 돼지 전쟁인데요. 앞선 사례들과는 조금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이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6월 15일 미국인 농부가 자기 감자밭을 파헤치던 영국 소유의 돼지 한 마리를 홧김에 총으로 쏴버립니다. 이웃 간의 흔한 다툼 같죠? 근데 불과 한 달 뒤 미군 대위가 66명의 병사를 이끌고 상륙해 성조기를 떡하니 꽂아버립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8월이 되니까 무장한 영국 군함 3척의 항구에 나타나 대치하게 되죠. 망가진 감자밭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순식간에 두 강대국 간의 군사적 대치로 에스컬레이션된 겁니다. 자칫하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번질 뻔했던 이 숨막히는 사태를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영국 해군 베인스 제독의 이성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리는 미군들과 엉망이 된 감자밭, 그리고 문제의 그 죽은 돼지를 스쿨터보고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고작 돼지 한 마리 때문에 벌어진 말다툼으로 두 위대한 국가가 전쟁을 치르게 둘 순 없다. 그는 먼저 공격하라는 상부의 압박을 깔끔하게 거부해버립니다. 여기서도 진짜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죽은 돼지는 그저 눈앞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핑계였을 뿐이고요. 진짜 지정학적 위험 요소는 1846년 오리건 조약의 애매모호한 국경선 규정이었습니다. 바다에 해협을 두고 조약 문서가 너무 불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불쌍한 돼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순전한 법적 모호성이 두 나라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결말은 무척 훈훈합니다. 흥분한 지역 지휘관들을 명석한 리더십이 통제해준 덕분에 양국 군대는 이후 12년 동안이나 이 섬에서 평화롭게 공동 점령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심지어 미국 독립기념일이나 영국 여왕의 생일을 서로 함께 축하하면서 우애를 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2년에 독일 황제의 국제 중재를 통해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죠. 결국 이 엄청난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잃은 사상자는 맨 처음 죽은 그 돼지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황당하고 기막힌 4가지 사건들을 쭉 모아놓고 보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양동이나 잘린 귀, 빵값, 그리고 돼지 같은 자극적인 사건들은 대중의 감정을 건드리기 좋은 단순한 핑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눈에 확 띄는 연극 소품 같은 이런 구실들은 복잡하고 이성적인 논리를 너무나 쉽게 마비시켜버리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가는 구조적 긴장감, 즉 화약고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돼지 전쟁 사례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잖아요. 아무리 전쟁의 관성에 가속도가 붙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리더십이 개입한다면 최악의 상황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과거의 그 터무니없는 전쟁의 방아쇠들이 그저 폭발을 위한 계기에 불과했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갈등들 속에서 우리가 정작 외면하고 있는 진짜 화약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번에 뉴스에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로 거대한 갈등이 폭발하는 것을 보신다면 그 이면의 어둠 속에 어떤 구조적인 화약고가 불이 붙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